전설야담. 거지도 거진아름. 조선시대에는 해마다 두세 차례 중국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단은 정사와 부사를 비롯해 통역관 등 많은 사람으로 꾸려졌고 한목포로는 상인도 따라갔습니다. 두 나라 언어를 오해 없이 전달해주는 통역관도 돈을 빌려 가지고 가서 중국 물건을 사들인 다음 귀국한 후 되팔았는데 그 차익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쳐 통역관이 되면 부자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통역관 중에 이기훈이라는 사람은 가족의 기대와 달리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재물을 가벼이 여겨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했고 그 바람에 나라 돈을 빌려 중국에서 물건을 사와 되팔아도 남는 게 없었으며 빚을 갚지 못해 도리어 집안의 땅 문서를 팔아야 했습니다. 급기야 보증을 선 친척들 재산까지 축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친척들이 연주를 찾아 손써서 이기훈이 중국어 통역관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세가 더욱 어려워지고 나이마저 들어 절박해지자 이기훈은 단단히 결심하고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사정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한 일들을 뉘우치고 있다네. 이제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돈 벌기 위해 노력할 테니 나를 좀 봐주. 이기훈이 이처럼 호소하니 친척들은 그 말을 믿고 더는 그의 일을 막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통역관 일을 다시 맡은 이기훈은 나라에서 5,000냥을 빌려 중국으로 가는 사절단에 끼었습니다. 북경에 도착한 일행은 두어 달 머무는 일정이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으로 이색적인 볼거리를 구경하거나 상점으로 가서 조선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물건을 샀습니다. 이기훈도 되팔만한 물품을 사러 장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위는 벌거벗은 몸뚱이에 아래는 해진 반바지 입은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거지가 역관들을 붙잡고 한 냥이 아닌 무려 10,000냥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내가 강남으로 가서 좋은 물건을 사다 주겠소. 당신들이 여기서 사는 것보다 2배의 이익을 남길 것이오. 덕분에 나도 돈을 좀 벌고 싶으니 내게 투자하시오. 콩 먹고 알 먹고라는 제안은 그럴듯했지만 역관들은 대꾸하지 않고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사치스러운 물건이 많다는 사실은 들어 알고 있으나 빌어먹고 사는 거지를 믿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반응이 없자 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인은 예의가 없고 작은 나라라서 그런지 배포도 작군. 10,000냥이 뭐 그리 크다고 모험 한번 하지 못하는가. 실망한 거지가 은근히 약 올린 것인데 그 말에 이기훈이 자극을 받아 발끈했습니다. 나는 늙은이라 겨우 5,000냥만 가져왔기에 대답을 못했을 뿐이다. 꽤 성급한 내가 우리나라를 작다고 깔보고 조롱하니 참으로 어이없구나. 그러면서 이기훈은 호기를 부려 5,000냥이 든 은주머니를 거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5,000냥이라도 쓰겠다면 자네 마음대로 해보게. 그때서야 거지는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말실수를 했음에도 대인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또 하찮은 거지에게 일을 맡겨주시는군요. 이제 비로소 기회를 얻어 소인의 능력을 펴볼 수 있게 됐으니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지가 감격해할 때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통역관들이 이기훈에게 정신 나간 짓을 했다고 비웃었습니다. 동행한 통역관을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신들도 이기훈에게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풀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인해 여태껏 크고 작은 손해를 보며 살았는데 그 버릇이 되살아났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거지에게 돈을 줬다니 도대체 자네 생각을 모르겠군. 자네 때문에 일가 친척이 모두 망한 처지인데 어떻게 나라 돈 5,000냥을 갚을 셈인가. 이기훈도 아차 싶은 생각이 들긴 했으나 기가 꺾이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하찮은 돈 때문에 우리나라가 욕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기훈은 비록 5,000냥을 잃었지만 중국인이 조선을 깔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손해본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라 체면과 관계됐으므로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고 임금께 아뢰어 이 일을 잘 봐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거지가 옷을 잘 차려입고 나타나서는 이기훈에게 인사하고 다른 통역관들과 함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통역관들은 행여 이기훈의 일에 엮일까 싶어 찝찝해하면서도 가지 않으면 갈볼까 싶어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거지는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한 후 이기훈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필요로 하는 물건은 무엇이고 언제 돌아가시는지요? 이기훈은 그에 대해 자세히 대답해주고 거지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시간이 빠르게 흘러 사신 일행이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강남으로 간 거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신 일행은 북경을 떠나 조선을 향해 출발했고 이기훈은 혼자 남아서 기다릴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신단은 압록강 근처 봉황성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이제 압록강을 건너면 평안도 의주로 들어가게 될 상황이었고 대부분 역관은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서 물건을 되팔아 이익 볼 생각에 들떴습니다. 다만 한 사람 이기훈만 착잡한 마음으로 나랏돈을 갚지 못해 벌어질 일을 걱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행이 성문을 막 통과하려는 순간 저편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이기훈은 급히 책임자인 사신에게 사정했습니다. 분명히 그 북경거지가 오는 것일 테니 잠시만 행차를 멈춰 주십시오. 사신은 잠깐 기다려주겠지만 그 거지가 아니라면 즉시 출발하겠노라 답했습니다. 이기훈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멀리서 수레가 보였고 맨 앞에서 누군가 부채를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부러 격하게 흔드는 손짓으로 미로 거지로 여겨졌습니다. 이윽고 수레가 가까이 이르렀는데 과연 그였습니다. 북경거지는 늙은 이기훈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어르신을 못 뵐 뻔했습니다. 겨우 울음을 그친 거지는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기훈은 물론 사신 일행 모두에게 나눠줄 선물도 준비해 왔는데 강남 지방에 유명한 술과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북경거지는 이기훈에게 만냥 값어치에 해당하는 향료, 차, 약재, 비단 등을 내놓았습니다. 이기훈은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려 했습니다. 내가 받기에는 과분하네. 그러나 북경거지는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어르신 은혜에 힘입어 기획한 대로 장사하여 10배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부자가 됐으니 부디 사양하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북경거지는 뿌리치듯 물건을 놓아두고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이기훈은 어쩔 수 없이 물품을 모두 싣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나랏돈을 먼저 갚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생한 가족 및 일가 친척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이기훈으로부터 생전 처음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이기훈의 통큰 배짱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교 별집에 있는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